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책은 175페이지 시작합니다. 175페이지 시작합니다. 됐어요? 이번엔 뭐냐라는 거지. 이것도 되게 쉬워. 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 학생들이 이제 엉뚱한, 아무튼 그래. 너희들은 다 안다는 전제죠. 너희들은 다 알겠지. 너희들은 다 알 건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하나씩 있을까 봐 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얘기냐라는 거지. 뭐 할까?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뭐 할까? 이렇게 해볼게. 자석 하나 있어. 이쪽에 N극 자석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쪽에도 자석을 하나 둘게. 이렇게. 무슨 자석 둘까? 뭐 S극 자석 하나 둡시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 뭐 S극 있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자석 두 개가 있지. 됐니? 그러면 이 자석 사이에서는 뭐가 생겨? 그치? 힘이 생기겠지. 그럼 저 힘의 이름을 혹시 한번 부르면 뭐라 부를 수 있을까? 자기력,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력 중에 무슨力이 생긴 거야? 인력이 생긴 거겠지. 어쨌든 얘 이름은 자기력이야.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얘 이름은 자기력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읍시다. 얘가 플러스 1쿨롱짜리의 전류가 있다 치자. 플러스 1쿨롱짜리 전류가 있다고 치자고. 됐니?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 할까?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를 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쿨롱의 대전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전기를 띠고 있고 얘는 전기를 띠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는 뭐가 생겨?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서로 잡아 당기겠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서로 잡아 당기겠지. 됐니? 그럼 얘 이름은 무슨力이야? 그 전기력입니다. 이건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얘 이름은 전기력입니다. 이건 전기력인 거야. 자석끼리 잡아당기는 거나 밀면 자기력, 전기끼리 밀거나 당기면 자기력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오늘 배운 걸 배워봅시다. 여기에, 이쪽으로 갈까? 여기에 자석을 하나 둡시다. N극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가 하나 흐릅니다. 여기 전류가 하나 흘러. 그러면 여기에 자석이 하나 있고 이쪽에 자석이 하나 있다. 여기 자석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자석이 있으니까 뭐가 형성되니? 뭐가 형성되니?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된 거지. 됐어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뭐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럼 여기 자석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두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겠지. 자석 두 개가 있는 거 땡겨 줘봐라.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 힘의 이름은 뭐니? 그 힘의 이름은 뭐니? 얘는 자석. 알겠니? 그래서 얘 때문에 생긴 걸 뭐라 그래? 자기력. 얘는 뭐지? 전기. 얘는 얘 분명히 전기지. 전기 때문에 전류가 생긴 거, 전기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된 거지. 그럼 얘 때문에 생긴 건 뭐지? 전기력. 얘 때문에 생긴 힘은 전기력이야. 그럼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니? 전기, 자기력. 그 이 힘이 뭐야? 전기, 자기력. 그래서 전기, 자기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할게. 뭐라고? 전기, 자기력. 됐니? 전기, 자기력. 무슨 뜻이야? 자석과 전류가 흘러서
힘이 생겼어. 전기자기력 무슨 뜻이야? 자석과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긴 거야? 힘이 생겼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전기자기력. 알겠니? 이름이 너무 길지? 하나만 빼자. 같은 게 두 개나 있다, 야. 전기자기력. 기자 하나 빼자.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이 뭐야?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전자기력이 뭐야?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 이제 간다. 이런 거는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쉬워. 전기자기력, 전자기력. 잘 봐. 얘가 N극이야. 얘가 S극이야. 그럼 요 사이에 뭐가 형성돼 있어야 돼? 자기장이 형성돼 있을 거야.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극이겠지. 어디 가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이겠지. 이렇게. N에서 S이겠지. N에서 S이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자기장이 형성돼 있는 거지.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를 흘려보내면, 됐니?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요 사이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럼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에 있는 힘, 전기에 있는 힘, 전기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저 새끼 밀까 땡길까? 그건 내가 찾아낼 거고. 알겠니? 자, 간다. 전자기력이 뭐야, 그러면? 자기장 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긴 거야. 전자기력 뭐야? 자기장 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자기장 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긴 거야. 그 힘의 이름을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전자기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자기력은 됐어요. 우리 구하는 건 개정교과가 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 구하진 않아도 돼. 전자기력은 뭐에 비례하는지만 보면 돼. 뭐에 비례해?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하겠지.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여기서 힘도 세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가 세면, 됐니? 힘도 세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이 자기장과 전류의 힘의 방향, 즉 사인 세타 값에 비례한다 그래. 이건 나중에 할게. 사인 세타 값에 비례한다 그래. 즉 무슨 뜻이냐면 자기장의 형성이 이렇게 되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수직하게 흘렀을 때, 됐니? 그 힘이 제일 세게 나오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직했을 때 사인값 90도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가 사인각에 비례한다 그래. 됐니?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해. 요 N극, 요 S극.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기장은 N에서 S극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됐니?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에 대하여 어때? 사인 값에 비례하는데 이건 평행하지. 사인 0도야. 됐니? 우리 이과야. 사인 0도 값이 0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은 그거 할 건 아니고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전자기력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요즘 우리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전자기력. 뭐야? 자기장 속에 전류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저 힘을 세게 얻고 싶은 거야. 알겠니? 저 힘을 세게 얻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전동기라고 하는 거야. 전기 전자, 동자는 움직일 동자, 전동기. 됐니? 이 전동기는 한자지.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모터라 그래. 모터.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터는 전부 다 뭐야? 자기장 속에 전류를 흘려서 만든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자동차를 얼마 전까지 전기자동차를 끌었어. 알겠니?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편이지. 어떻게 해서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졌을까? 이 전기자기력이 매우 세져서 그런 거야. 모터는 아주 옛날 전부터 있었어. 됐어? 모터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다고. 아주 옛날 전에, 옛날에도 있었다고. 뭐가 있었을까? 니네 혹시 상식적으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하고 전기로 가는 자동차하고 누가 먼저 만들어준 줄 알아?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어. 알겠니? 근데 왜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안 됐을까? 모터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거야. 사람이 타면 힘이 약해갖고 이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했던 거야. 사람이 안 타고는 어떻게 가겠는데. 그래서 너무 힘이 약해서 휘발유를 태워서 가솔린이지. 가솔린 자동차가 상용화가 됐던 거야. 먼저 만드는 건 모터로 가는 자동차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요즘 들어와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뭐야? 이제 우리는 힘을 세게 만들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자기장이 세졌단 말이야. 바로 뭐야? 자석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초강력 자석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집에서 쓰는 조그만한 그 말굽 자석 같은 것들은 힘이 너무 약한데 요즘 산업 현장에서 만든 건 네오두뇰이라는 자석으로 네오두뇰이라는 원소랑 뭐랑 섞어가지고 강력한 자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자석의 힘이 매우 세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주 작은 전류로도 엄청난 힘을 만들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전기 자동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고? 전동기를 만든 거야. 전동기를 만드는 거야. 두 번째, 이것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힘의 크기는 이렇고 힘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이 힘의 방향 찾는 거 막 배우고 그랬을걸? 뭐 힘의 방향 찾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됐니?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알겠어요? 뭐 오른손 가지고 찾으면 뭐 이게 뭐지 이거?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뭐 이렇게 손바닥이 가리키는 게 힘의 방향이다. 그래갖고 뭐라고 하더라? 이거 뭐라고? 자, 뭐 FBI? FBI?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FBI하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뭘 찾을 수 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나는 뭘 알 수 있다? 힘을 얻어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아주 단순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대표적인 예가 돼야 되겠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돌아가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이제. 원리는 설명해 주지만 됐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상 절차죠. 자기장 속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엄청난 힘이 생기겠죠. 그 힘으로 기차를 띄워버리겠다는 거야. 전자기력입니다. 얘는 좀 다른 거지. 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MRI라 그러는데 MRI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나이 때는 안 해봤을 건데 선생님은 자주 해요. 그래서 저 원통에 들어가면 아주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 그럼 뭐가 생겨?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 엄청난 강한 자기장이 어딜 통과해? 그치, 내 몸을 통과하는 거지. 그 자기장이 내 몸을 통과하는데 내 몸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디는 자기장이 많이 통과되고 어디는 자기장이 적게 통과되겠지. 그랬더니 그게 필름에 현상되는 거란 말이야. 물론 필름은 아니고. 됐어요? 무슨 장치에, 화면에. 알겠니? 옛날에 엑스레이랑 비슷한 거겠지? 근데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정밀한 투과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니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똑똑해야 영화도 재밌는 거야. 뭐 이런 수술실에서 막 싸우고 그러지. 근데 뭐 주인공이 어때?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떻게 돼? 강한 자기장이가 윙 하고 돌아간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 강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선생님처럼 시계 차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갑자기 시계가 여기 가서 딱 달라붙고 막 그런 영화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알면 어때? 이렇게 웃는데 모르면 시계가 왜 붙어? 시계가 왜 붙는데?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MRI 장치 같은 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금속이 있는 것들은 다 두고 들어가야 되겠지. 시계 차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나 이러고 알겠니?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서. 됐죠?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좀 다른 얘기예요. 스피커도 마찬가지인데,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여기에 뭐 있어? 코일이 있겠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 생겨? 이 자석이.
힘을 받겠지.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있는 곳에 자석을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그 전류에서 이 코일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러면 거기 안에 또 뭐가 있겠어? 자석이 있겠지. 그럼 이 전류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과 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인력과 청력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뭘 때려? 진동막을 딱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는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야. 스피커는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얘하고 완전히 다른 걸 배울 건데 그게 누구야? 마이크야.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완전히 다른 거야.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전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스피커는 전자기력을 한 겁니다. 다 됐어? 다 됐죠? 그러면 문제를 풀진 않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 라는 거지. 이런 게. 아주 단순해서 내가 풀진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 그림과 같이 5점에서 반지름이 2R인 도선에 전류가 I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A,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B라 그랬을 때 5점은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5점에서 나오는 자기장이야 들어가는 자기장 이딴 거 묻고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원형도선이니까 엄지가 전류, 손톱의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엄지, 바깥쪽이 손톱의 끝이 들어가는 자기장, 안쪽이 손톱의 끝이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죠. 이런 걸 풀어달라 그러지 맙시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선생님 봐봐. 선생님 얘는 아까 보이는 쪽이 어디 쪽이고 보이지 않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겹치는 곳을 보는 거야. 겹치는 곳. 겹치는 부분이라는 건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요 부분. 됐니? 그러면 얘가 앞쪽 도선은 보이고 뒤쪽 도선도 얘 같은 경우는 투명하니까 보이겠지. 그때 앞쪽 도선만 보는 거야. 언제나 우리는 앞쪽 도선. 그럼 얘가 전류지. 됐니? 그럼 얘 따라서 쭉 가니까 겹친 부분에서 요 도선이 앞쪽이네. 아, 그럼 앞쪽 도선이 내려오는 거네. 끝난 거야, 그러면. 됐니? 얘가 가문 도선인데 앞쪽 도선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엔 솔레로이드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가 돼야 된다? 앞쪽 도선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 하나가 자석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얘 하나가 자석처럼 되고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한다고? N극에서 나와서 그랬으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내버리면 A점에서 나침판을 뒀대. 그럼 A점에 나침판을 두면 됐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의 방향은 누가 가리키는 방향이야?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에 방위표가 있으니까 어느 쪽을 가리킨다 그래야 돼? 동쪽을 가리킨다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단순해서 오늘은 물리가 뭐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이런 거 돼 있는데 무슨 완자셈 비법인데 볼 것도 없어. 그냥 봐. 아주 쉬운 거니까. 됐어요? 합성자기장이 전류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합성자기장이 0인 곳이 이 가운데 0인 곳이 있대. 합성자기장이 가운데 합성자기장이 0인 곳이 있대. 됐어요? 그럼 아까 한 거네. 합성자기장이 가운데 0인 곳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네들의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되겠지. 얘 어때? 올라오지.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됐니?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이 가운데 합성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합성자기장이 0인 곳이 두 직선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너네 전류의 방향이 어때?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합성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딘지 거리 주고 전류 주고 찾으라는 건 산수니까 선생님이 하진 않을게요. 뭐 해볼까? 이런 거?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합성자기장이 얼마야? 여기가 합성자기장이 0이래. AA한 자기장과 BA한 자기장을 합했더니 여기가 합성자기장이 0이래.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지? 얘네 둘의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같은 방향이야. 근데 이 거리가 얼마야? 2R이야. 근데 2R이 얼마야? R이야. 근데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합쳐서 0이라는 건 같다는 소리잖아.
됐니? 그러면 거리가 2배고 얘는 거리가 안 배지.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려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 거지. 그럼 거리가 얼마야? 2R인 새끼는 2I고 얘는 R인 새끼는 I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2대 1이야? 그럼 전류비도 2대 1이 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뭐 아주 쉽게 설명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완자 문제를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전자기 유도도 다음 시간에 잠깐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완자 다 풀어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래 오늘 프린트 숙제를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출픽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기출픽도 주고 프린트도 주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숙제를 기출픽만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기출픽 어디 다 풀어와야 되죠? 기출픽을 어디를 풀어와야 되냐면 오늘 배운 거하고 전 시간에 배운 거 합치면 양이 좀 많습니다. 90페이지서부터 어디야? 90페이지서부터 109페이지까지 풀어야 돼요. 300번부터 371번까지. 300번부터 371번까지 풀어와야 돼. 알겠어요? 그럼 완자도 풀어와야 되고 주말에 과학 공부 겁나 하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진도 나가느라고 좀 바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